오늘은 완전 소화라는 이 책을 좀 소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쿠팡에서 주문해서 어제 도착했어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너무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걸 꼭 사서 구입해 보시라고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책이 있죠. 제가 건강에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어요. 너무나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을 보니까 단연 돋보이는 책, 우리 살아가면서 이 책은 꼭 읽어보면은 진짜 인생을 바꾸고 건강을 바뀌는 그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하겠습니다. 삼시세끼 장수 식사법, 완전 소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평생 습관. 소화만 잘 돼도 병 걱정 없이 100년은 산다. 이런 주제로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유은경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유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 소장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질병을 연구했다. 암세포로부터 자유로운 인류를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했으나 인위적인 약의 힘으로는 질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독과 영양을 기본 원리로 삼는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건강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몸에서는 노폐물과 불필요한 지방이 빠진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건강한 식이요법을 연구한 결과 해독이 원활한 아침 과일 식사법과 완전 소화 식사법을 완성하였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질병 치료 방법으로 식사법 개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 주치의도 존 맥두걸과 뉴욕타임스가 인정한 콜린 캠벌, 시냐 히로 등 세계 최고 명의들도 이 방법을 선택했을 만큼 그 효과가 뛰어나다.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 과일 식사법과 완전 소화 식사법을 통해 체지방 감량, 근육 증가, 혈당과 혈압 안정, 만성 변비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현재는 유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암 예방, 면역 해독, 당뇨, 다이어트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다.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고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제1장 나는 왜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걸까? 병은 몸속에서 생긴다. 약을 먹어도 왜 낫지 않을까? 우유는 항생제 섞인 독이다. 맛있는 햄버거와 치킨의 잔인한 비밀. 가공식품은 이미 죽은 음식이다. 염증으로 가득 찬 우리 몸. 야생 본능이 건강을 살린다. 마음의 병이 수명을 줄인다. 제2장에는요. 위건강법. 소화가 잘 되면 효소가 살아난다. 몸의 3가지 리듬을 지켜라.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하다.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열첩 반상 부럽지 않는 식사법.
양배추 속 비타민 U로 위를 보호하라. 탄수화물 중독을 치료하는 과일의 힘. 과일 영양소의 결핍이 질병을 부른다. 단백질 결핍이 더 걸리기 어렵다. 3장에서는 간 건강법. 이렇게 먹으면 간세포도 재생된다. 나이 먹으면 살찌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간의 해독력을 상승시키는 자연음식. 최고의 간 영양제 효소를 먹어라.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 제철 과일은 저렴한 보약이다. 세상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다. 간 건강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제4장에서 간 건강법, 장내 독소 제거, 바나나 똥이 먼저다. 내 뱃속에 함께 사는 미지의 존재들, 장이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 유산균 요구르트를 꼭 마셔야 할까? 나쁜 세균은 사람을 살찌게 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로 피를 맑게 한다. 껍질째 먹어야 잘 비워진다. 건강한 바나나 똥이 최종 목표다.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5장에서는요. 식단 관리가 쉬워지는 마음 수업. 나도 모르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법. 성공을 만드는 낙관회로의 비밀. 호르몬을 알면 습관이 바뀐다. 제3의 긍정 에너지를 채워라. 제3자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나가는 말, 독소 가득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차례를 보았습니다. 제1장. 나는 왜 늘 속이 더부르고 하고 몸이 붓는 걸까? 병은 몸속에서 생긴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약은 먹어도 왜 낫지 않는 걸까? 약은 몸의 질서를 깨트린다. 약이 병을 부른다. 약보다 습관이 먼저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약을 배척하라는 건 아니다. 약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문제다. 심한 두통이나 복통,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울 때 약은 해결사가 되어준다. 가끔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서 쓰러질 만큼 몸이 약해지지도 않다. 다만 약이 모든 병을 치료해 준다는 믿음,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위험하다. 약을 먹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보자. 우리 몸은 소소한 증상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사소하게 여기는 뱃살, 설사, 만성 피로도 그만큼 몸이 이상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알약으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병은 반복적으로 재생한다. 그런 점에서 식습관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인은 대부분 영양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 특히 과일과 야채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과일과 야채 섭취만으로 개선되는 증상이 수없이 많은데 안타깝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해와 간단한 식사 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은 얼마든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아침 식사 하나만 간단하게 바꿔도 피부가 좋아지고 만성변비가 사라지는 경우를 무수히 보았다. 이 책의 2부, 3부, 4부는 식습관을 통해 어떻게 위, 간, 장은 만들 수 있는지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질병에 시달리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유는 항생제에 섞인 독이다. 우유는 정말 완전한 식품일까? 우유의 영양 성분이 몸을 상하게 한다. 암을 유발하는 성분도 있다. 맛있는 햄버거와 치킨의 잔인한 비밀. 비정상 가축을 만드는 동물 공장. 보통 고기를 고를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일은 국내산이 아니면 먹지 않고, 어떤 이는 미국산과 호주산이 값싸고 질 좋다며 일부러 찾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원산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료를 먹으면서 자랐느냐다. 수명을 줄인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스트레스, 죽음의 호르몬을 부른다. 나를 먼저 알면 건강히 보인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착각.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날씬했던 시절이 있다. 운동만으로는 지방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포인트에 보니까요, 운동이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오장육부를 만든다. 자, 여기 들어가고 넘어가고요.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2장 위건강법. 소화가 잘 되면 몸이 살아난다. 몸의 3가지 리듬을 지켜라. 자,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내추럴 하이진과 3가지 리듬. 1830년대 미국 의학계에서는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건강 이론이 조명을 받았다. 약과 수술을 주로 하는 현대의학에 의문을 가진 의사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다. 자연위생학은 생과일과 생채소 위주의 자연식단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독소가 배출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향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몸의 리듬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해가 지는 사람의 몸도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든다. 독소 배출하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 음식을 섭취하는 주기. 낮 12시부터 밤 20시, 즉 오후 8시. 음식의 영양소를 재합성하는 동화주기.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가 따로 있어서 이 리듬에 맞는 적절한 식사법을 실천해야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위해서는 비움의 시간, 즉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배출 시기. 오전 4시부터 낮 12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화장실부터 간다.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함이다. 이때 입안이 덜덜하고 식욕이 떨어지는데 뇌가 잠자는 동안 장기도 잠자기 때문이다.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몸속 장기들도 잠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소화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가장 좋은 음식은 과일이다. 수분과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효소를 더 공급해서 몸의 배설 기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몸은 아직 뭔가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의사들이나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은 꼭 아침밥을 꼭 먹으라고 하는 걸까? 그건 밤새 떨어진 당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근육과 뇌의 에너지원인 당이 부족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나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당은 밥뿐만 아니라 과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과당 역시 당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당은 천연 비타민을 제공하고 해독까지 도와주므로 훨씬 유리하다. 아침에 살이 찌지 않으니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먹으라는 것은 몸속 장기를 배려하지 않는 식사법이다. 이는 부모가 막 일어난 자녀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던지고 풀게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일어나자마자 수학 문제를 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아침에 먹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오히려 신진대사에 부담을 준다. 차라리 배출주기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게 낫다. 대신 오전에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여보자. 일주일 동안 밥 대신 과일을 먹는 것으로도 에너지가 보충되며 체중이 줄어든다. 3주 정도 지속하면 뱃살과 옆구리 지방이 확 줄어든다. 물론 아침마다 느끼는 피로감도 덜하다. 제가 아침마다 과일식을 하거든요. 지금 한 11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배출주기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저도 과일을 먹습니다. 여기에 아주 동감합니다. 섭취주기 낮 12시부터 밤 20시, 즉 오후 8시죠. 섭취주기는 영양 공급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다.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는 말이 여기 있다. 여기서 잘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과일과 야채, 통곡물과 견과류 등의 자연이 살아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사람들은 흔히 고단백질, 고미네랄, 고비타민처럼 특정 영양소가 부각된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음식을 영양소로 분석하는 습관은 좋은 게 아니다. 음식을 영양소로 보는 관점의 영향학은 19세기 초반에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의사이자 화학자인 윌리엄 프라우트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개념을 구분하고 독일 과학자 구스타브가 질소인 칼륨을 발견했다. 리비인은 우유, 밀가루와 탄산수소, 칼륨 등으로 구성된 최초 인공 이유식을 개발한 사람이다. 하지만 영양학의 허점은 금세 드러났다. 리비가 만든 이유식을 먹은 아이들에게 발육부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영양학은 음식을 선택할 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건 옳지 않다. 현대 과학기술은 음식에 포함된 영양소를 모두 분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DHA가 함유된 우유, 비타민 C와 D가 함유된 빵 등은 자연 상태의 과일과 채소를 이길 수 없다. 콜린 캠벨 역시 자연 그대로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인간은 육식보다 과일과 야채, 곡물 위주의 자연 생채식이 더 잘 어울린다. 인간이 가진 20개의 어금니와
네 개의 송곳니는 고기를 뜯는 것보다는 씹어 먹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채식과 생채식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채식은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않지만 가공된 빵이나 과자 등을 먹는 것이고, 생채식은 과일과 야채, 통곡물, 자연 그대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론 채식보다는 생채식이 각종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다. 의학박사 스지노 마사유키가 쓴 쌀 다이어트라는 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메이지 시대에 독일 의사가 도쿄 의학학교에 의학과 영양학을 가르치기에 왔다. 그는 첫 번째 방문 때 도쿄에서 니코까지 말 6마리를 갈아타고 14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한 명의 인력거군이 끄는 수레를 타고 14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 말 6마리 몫을 거뜬히 해내는 남자의 지구력에 벨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남자의 식단을 보고 벨츠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미와 보리밥으로 만든 주먹밥에 장아찌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벨츠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력거군에게 고기를 먹였는데 그 남자는 3번 정도 먹더니 오히려 피곤하다며 먹기를 거부했다. 이처럼 위의 이야기처럼 쌀이 고기보다 더 건강한 먹거리라는 건 미국 듀크대 라이스 클리닉과 맥두걸 다이어트에서도 이미 입증된 방법이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단백질 소화 발생 시 발생하는 열이 탄수화물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백질 소화 시 발생하는 열이 탄수화물보다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입니다. 육류 위주의 식사는 독소도 많이 발생한다.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에너지도 많이 나오는 건 고기보다도 밥이다. 특히 과일과 야채, 통곡물 위주의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들어준다. 점심과 저녁에 통곡물과 야채, 해조류 위주의 자연 식단을 구성해보자. 동화주기. 밤 8시부터 새벽 4시. 동화주기는 낮에 흡수한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흡수되고 몸을 구성하는 호르몬과 조직으로 전환되는 시간대다. 소화를 마친 몸은 우리 몸이 이제 잠자는 동안 다른 중요한 일에 효소를 사용한다. 바로 재생과 성장과 회복이다. 자,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뒤에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하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소화불량의 원인은 효소 부족. 식사의 목적은 효소 섭취다.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 물에 젖은 장작은 타지 않는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제목만 이렇게 읽고 갑니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부른다. 단순 복합 음식과 단순 음식을 구분하자. 쇠고기보다 감자 단백질이 낫다. 단순한 식사가 더 강력하다. 양배추 속 비타민 U로 위를 보호하라. 우리 몸은 지금도 새로 태어나고 있다. 여기 또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처럼 좋은 물건이 있어도 담는 주머니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비싼 보약이나 유기농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음식의 영양소 흡수는 위장, 점막 상태에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세계에서 이완 발생률이 제일 높을 정도로 위가 약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이 많다. 서양인은 200kg에 넘치는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지만 한국은 위의 흡수력이 약해 그렇게 되긴 힘들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위 건강만큼은 제때 챙겨야 한다.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학대학의 그것으로 30만 건 이상의 위장 내시경을 진행한 신야 히로부미 박사는 위의 형상만 봐도 그 사람의 식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의 점막은 선홍색의 부드러운 느낌은 반면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은 사람은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위를 가지고 있다. 이야,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은 사람은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위를 가지고 있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 역시 차에 탄닌산이 위의 점막을 상하게 해서 울퉁불퉁하다.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물로 인해 우리 위는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좌절하기에 이르다.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통해 꾸준히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비타민 A로 건강하게 분열하라. 위궤양 치료에는 양배추가 보약이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을 치료하는 과일의 힘. 탄수화물이 우리의 적이라고 복합 탄수화물로 다이어트하라. 자, 이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악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복합 탄수화물 음식이었다. 정제한 현미와 통밀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균형을 맞추었다. 이건 정제를 빼야 될 것 같아요. 현미와 통밀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몸의 균형을 맞췄다. 보통 사람들은 현미와 쌀기와 쌀룬을 제거한 백미를 먹는다. 그런데 벗겨버린 쌀기와 쌀룬의 영양적 가치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쌀겨에는 현미가 가진 영양분의 29%, 쌀룬에는 무려 66%가 포함되어 있다. 백미에는 5%밖에 남지 않는다. 부드럽게 먹겠다는 욕심으로 95%의 영양소를 벗겨버린 백미를 먹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비만과 당뇨는 자연의 선물을 쉽게 버려 발생한 재앙이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음식을 고를 때 식품별 당 지수를 확인해 보면 된다. 당 지수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속도를 포도당을 100으로 삼아 산출한 수치다. 50 이하의 당 지수를 가진 음식은 혈당 상승이 빠르지 않아 언제 먹어도 무방하다. 통밀이나 현미, 야채, 과일, 순수한 단백질 음식이 당지수 50 이하다. 반대로 빵, 라면, 백미 등은 모두 70이 넘으므로 빠른 혈당 상승과 지방 축적을 유도한다.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기 어렵다면 식사 전에 과일 먹기를 추천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식사법이 아니다. 식사 중 섭취한 섬유질 음식과 과일의 당이 만나 이상 발효가 일어난다. 식사 후 과실을 먹고 복부 가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모두 이상 발효 시 생성된 대사산물이 알코올로 인지되어 발생한 결과다. 이렇게 간세포를 파괴하는 식후 과일은 한마디로 독이다. 자연스럽게 입맛을 바꾸어주는 식전 과일 하나. 과일은 식사 전과 공복 후에 먹을 게 올바른 식사법이다. 음식 배합의 권위자인 허버트 박사도 공복에 먹는 과일이 식후에 먹는 과일보다 훨씬 이롭다고 했다. 식사 전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을 하나 먹으면 얻게 되는 효과가 아주 많다. 과일의 달콤함과 청결함이 입안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줄고 포만감을 높아져 식사량도 절반으로 준다. 기존에 먹던 양념 많은 음식이 짜게 느껴지고 조미료에 대한 민감성도 살아난다.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과일은 30분 안에 다 소화되는 단순 음식이다. 단순 음식은 우리의 몸을 날씬하고 가볍게 해준다. 당뇨를 예방하는 데 있어 과일은 필수다.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이 당 수치를 올린다고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빵이나 과자, 백미, 심지어 현미보다도 과일의 당 지수는 훨씬 낮다. 자연에서 온 과당의 장 지수는 대부분 50 이하다. 그만큼 달콤한 포도도 쌀밥보다 낮은 50이다. 우리는 과일의 자연당과 가공식품의 설탕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일은 달아도 섬유질과 여러가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함께 있는 완전한 음식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 환자들은 흰쌀밥이나 빵, 과자는 먹으면서도 과일은 두려워한다. 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세 끼 과일 식사만으로 25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예는 아주 많다. 제가 지금 1년 전이죠. 78kg였는데 지금 65, 64kg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다양한 과일을 주스해서 먹었는데 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책을 읽어가는데 아주 공감하는 그 부분입니다. 한 끼에 바나나 10개, 복숭아 8개, 수박 한 통을 먹으면서 20kg 이상을 감량하고 신체 나이가 10살이나 넘게 어려지는 경우도 봤다. 과일을 먹으면서 체중이 감량되는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내부 장기들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두통, 탄수화물 중독, 고혈압, 설탕 중독, 부기, 변비, 역류성 식도염, 만성 피로, 탈모가 좋아지는 사료도 많다. 과일을 사흘만 먹으면 전 상태가 달라지고 피부가 좋아져 화장을 잘 박는다. 한 달을 먹으면 당 수치가 50 떨어지고 3개월 이상 실천하면 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당이 조절되면 고혈압이 사라져 혈압약도 끊게 된다. 이 책을 먼저 경험한 독자들의 찬사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점심, 저녁 식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한 달 만에 3kg 정도 빠졌습니다. 이후로는 몸에 자연스러운 탄력을 느낍니다. 밤에 코골이와 이갈이도 다 사라지는 등 큰 효과를 본 덕분에 주변에
이 방법을 자신 있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또 한 분은요, 3개월 동안 하루에 과일을 5개 이상 먹고 식사도 삼시세끼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64kg에서 56kg로 8kg 이상이나 살이 빠졌어요. 혈당 수치도 168에서 100 이하로 떨어졌죠. 덕분에 혈당 강화제와 고지혈증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고 실천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극찬한데 꼭 이 책의 세일즈맨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적극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